자, 화면 볼게요. 아까 중심세포라는 것은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물세포에만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원생동물에도 있는데, 원생동물의 그 수축포라는 것은 일종의 액포에 해당이 되죠. 수축포는 일종의 액포에 해당되는데, 수축포는 예를 들어 이 집신벌레가 저장액의 환경에 있을 때, 저장액이라는 것은 그 세포보다 쉽게 말하면 농도가 더 낮은 용액, 더 구체적으로 그 세포의 삼투압보다 더 낮은 삼투압을 갖는 용액일 때 그걸 저장액이라고 하고, 저장액의 환경에 있을 때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물이 들어오면 이 녀석은 자신이 유지되는 것보다 농도가 더 낮아지는데, 그래서 수축포의 활동에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폐물을 함께 내보낼 수 있죠. 그래서 수축포가 삼투압 조절에 관여한다. 또 노폐물 배출에 관여한다. 세포, 다시 내막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막계가 뭐냐면, 언뜻 이 내막계라는 단어만 보면 세포 안에 있는 막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내막계가 뭐냐면 결국 세포막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을 내막계라고 합니다. 아까 소포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요 세포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소포체가 형성이 되고, 소포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골지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포체, 골지체, 또 이런 소낭들, 이런 것들은 내막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소포체 일부분이 핵을 다시 염색살을 에워싸서 핵막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핵막도 내막계에 해당이 되죠. 아까 칠판 잠깐 볼게요. 기본반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DNA를 갖고 있어서 자기 복제가 가능한 세포소관이 핵, 그리고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은 이중막이고, 그런데 막구조가 아닌 것들도 있죠. 막구조가 아닌 것 암기하시렵니다. 의, 중, 인, 염, 앞글자 따서. 그래서 리보솜. 아까 리소좀의 경우에는 세포, 다시 가수분에 관련된 효소들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는다면 그 효소들이 세포 소기관들을 분해하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소좀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심립, 그리고 중심립 두 개가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는 중심체, 그 다음에 인, 그리고 염색사. 인과 염색사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핵 안에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중막인 거 외우고 막구조가 아닌 거 외우고, 그럼 나머지는 단일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포체, 골지체, 그리고 리소좀, 그리고 퍼옥시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만 퍼옥시좀, 이런 것들이 막구조를 갖고 있는데, 내막계라는 것은 결국 세포막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 아까 언급했듯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그 기원이 세균이죠. 그래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물론 세포 안에 있는 막구조물이긴 하지만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내막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세포막은 내막계에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 세포막도 내막계에 포함을 시킵니다. 퍼옥시좀은 내막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기원이 세포막으로부터 형성된 것들, 그래서 세포막 포함해서 소포체, 그 다음에 핵막, 골지체, 리소좀, 이런 것들. 그러나 퍼옥시좀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럼 그 내막계의 세포 내 소기관들의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아까도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면 그 단백질 폴리펩타이드가 소포체 내부 공간으로 가서 변형되고 소포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소낭되고, 특히 수송소낭 또는 수송소포라고 하죠. 그 녀석이 골지체로 이동을 하고 골지체에 더 많은 변형이 일어나면서 골지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분비순환이 되고, 이와 같이 세포 내의 소기관들, 내막계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이동하는 경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기본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단백질 합성의 구체적인 과정은 분자생물의 각 파트에서 배우고, 여기서는 단백질 합성 소기관과 그리고 단백질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물론 리보솜에 단백질을 합성할 때 그 단백질 합성의 정보, 단백질은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는지가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그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DNA 염기서열이라고 있죠. 그 DNA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핵속에 들어있습니다. 핵에 있는 DNA로부터 mRNA를 만들고, 그 mRNA가 핵공을 통해서, 핵막에 뚫리는 구멍을 핵공이라고 하는데,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빠져나온 다음에 리보솜과 결합해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 장소는 리보솜.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되면서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서 소포체 내에서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난다. 그리고 소포체는 일부분 떨어져 나가면서 수송에 관여한다. 그래서 소포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수송, 소낭 또는 수송, 소포라고 합니다. 그 수송, 소낭이 골지체와 융합을 하죠. 그래서 단백질이 골지체로 이동을 하고, 골지체에서 더 많은 변형이 일어나고 일시적인 저장, 그리고 분류, 그리고 또 수송에도 관여하죠. 즉 분비에 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지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분비 소낭이 되는데, 또는 분비 소포라고도 합니다. 이 분비 소포도 크게 말하면 수송 소낭에 해당이 되죠. 분비 소낭도 크게 보면 수송 소낭에 해당되는데, 이 분비 소낭이 세포막과 융합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서 이제 분비 소낭이 단백질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분비 소낭이 세포막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세포막과 융합을 해서 이 단백질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막을 형성해서 밖으로 물질을 분비하는 것을 세포외 배출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세포의 배출. 예전에는 얘를 뭐라고 많이 불렀냐면, 작은 주머니를 형성해서 밖으로 내보낸다고 해서 외포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과 융합을 해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낸다. 때에 따라서는 세포막에도 단백질이 박혀있는데, 세포막에 박혀있는 단백질도 이와 같은 방법인데, 이건 내보내는 건 아니죠. 내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소포체에서부터 막에다가 단백질을 이렇게 박는 겁니다. 막에다 단백질을 박은 상태에서, 또 골지체로 이동한 상태에서도 이미 막에 박혀있고, 그러면 그 녀석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렇게 있는데 이 녀석이 막과 융합을 하면, 세포막과 융합을 하면 요 녀석이 세포막의 성분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막 단백질도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 그런데 아까 당단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당단백질. 그럼 그 당단백질의 그 탄수화물 부분은 세포막에 박혀 있을 때 세포 안쪽에 있어, 세포 바깥쪽에 있어. 세포 바깥쪽에 있어. 이 당단백질의 당이 세포와 세포 간의 인식 기능을 하는데, 그럼 세포를 인식하려면 그 당이 탄수화물 부분이 세포 안쪽을 향하고 있어서는 그 밖에 있는 세포를 인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세포막에 당을 박을 때는, 자, 보세요. 분비소낭을 좀 크게 그렸습니다. 그럼 그 당이 요 분비소낭의 요 바깥쪽 부분에 있어